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 내린 서울과 수도권 폭설로 도로 곳곳의 정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파는 다소 주춤하겠지만 다니실 때 미끄러운 길은 여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박물관 이전과 신설로 시끄러운 지역 두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1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광장동 폐기물 처리 시설 예산이 통과되면서 반대 주민들이 몸싸움과 고성을 벌이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2031년까지 용산구로 이전될 계획이던 국립민속박물관이 세종시로 이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이 추진되는 공릉동 옛 법원 부지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른 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늘 새벽 송파구 송파대로에서 버스와 SUV 차량이 충돌해 운전자와 버스 승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두고 광진구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던 광장동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예산이 구의회를 통과한 겁니다. 주민들은 본회의장으로 몰렸고 반드시 막겠다며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조성협 기자입니다. 나 정말 아무나 그만 없어. 광진구의 본회의장 앞 고성이 오갑니다.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는 주민들과 막는 직원들의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광장동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예산 219억 원의 통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나선 겁니다. 30분가량의 실랑이 끝에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민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예산 전체 삭감을 요구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달리 주민 압박에 부담을 느낀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의원 그리고 구청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래 개회 예정 시간보다 3시간여 뒤 구청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의원은 전체 삭감된 구청 신청사 예산까지 포함된 261억 원의 수정안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통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반대했었던 그 사업을 결국에 예산에 포함시키지 못했었던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본회의장에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는 사업을?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다 퇴장당했습니다. 표결 결과 6대4, 261억 원의 예산을 담은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4명과 국민의당 의원 2명이 수정안에 찬성했습니다. 제주국은 10인 중 찬성 6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에 있던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며 민주당 의원들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국민의당 의원을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김필환이 내 눈앞에서 걸리면 죽는다고. 알았어요? 예산이 통과된 만큼 폐기물 처리 시설은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사 시작 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경복궁 복원 정비 사업에 따라 경복궁 내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은 2031년까지 이전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용산구로 이전될 예정이었지만 세종시로 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종로구를 비롯한 서울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경복궁 복원정비 사업에 따라 2031년까지 이전이 예정된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 1차 복원정비 사업은 2010년 광화문 복원까지 일단락됐고 현재는 2011년부터 2045년까지 2차 사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당초 국립민속박물관은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인근에 새 건물을 지어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 들어 문체부는 지역 간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학의 원로들을 비롯해 서울시 주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연간 300만 명이 방문하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인구 25만 명의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관람객 수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 문화적 손실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박물관과 인접해 있는 삼청동 주민들은 플랜카드를 내걸고 세종시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속박물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면 상권이 침체될 것, 그리고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이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고 관람할 사람도 없으면은 박물관이 가도 소용이 없잖아요. 위치가 좋고 오랜 전통을 북촌에서 있으니까 그것을 살려가지고 떠나더라도 이 주위에 자리를 물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민속박물관과 문체부는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열린 자세로 논의해갈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아입니다. 이번에는 노원구에 새롭게 조성되는 박물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공릉동의 옛 법원 부지를 활용해 생활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지역 민심이 분분하다는 겁니다. 박물관이 떠나가도 문제, 새로운 박물관이 들어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 네, 저는 지금 노원구 공릉동 구 북부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이 공릉동 북부지방법원 부지에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구 북부지방법원입니다. 지난 2009년 도봉구로 이전되면서 이 일대 슬럼화 현상은 빠르게 진행됐는데요. 네. 서울시는 남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다 박물관 건립을 결정했습니다. 시민생활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키로 한 건데요. 7, 80년대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전시키로 한 겁니다. 예. 지난 10월 31일 착공식을 거쳐서 현재는 철거 공사가 한창입니다. 예. 그런데 왜 민심이 나뉘고 있다는 겁니까? 이 비어있는 부지에 박물관 들어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시설을 원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법원이 이전하면서 이 일대 슬럼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예. 또한 이로 인해서 지역 상권도 침체기를 겪었는데요. 이 때문에 주민들과 상인들은 지역 그 상권을 찾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랐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선 이 지역 구의원인 노원구 의회 임재혁 구의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서울 시민생활사 박물관 조성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민심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곳에 있던 서울 북부지방검찰청과 법원이 도봉구로 이전한 지 이제 8년이 지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에 이에 상응하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처음에는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오기를 바랬고 그 다음에는 복합행정타운이 들어오기를 바랬는데 이것들이 다 그러니까 취소가 되고 지금 전혀 다른 그런 주민들의 생각과는 다른 이런 박물관이 들어오게 됐다고 해서 상당히 지금 실망에 차 있습니다. 네, 물론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공청회라든지 주민 여론 수렴 과정 등이 전혀 없어서 이에 대한 또 불만도 지적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공릉동을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고 또 공릉동의 무너진 상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시민생활사 박물관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 공릉동 상권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미 박물관 공사는 시작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업이 됐는데요. 서울 시민생활사 박물관이 공릉동과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박물관이 되었으면 하는지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시민생활사 박물관의 컨셉이 어떻게 될지는 참 궁금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국립박물관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시립박물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서 일반 시민생활에 관련된 유품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예품, 민예품 정도를 보관하고 전시하는 그런 수준의 박물관이라면은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외부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보러 올지 참 그게 궁금합니다.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박물관 건립에 아쉬움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의 바람대로 정말 지역 상권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바랐던 주민들의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서울시민생활사 박물관은 언제쯤 개관하는지 앞으로 일정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시민생활사 박물관의 공정률은 현재 5%가량 진행됐습니다. 네. 2019년 3월쯤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인데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박물관이 완공될 경우 서울 동북권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원구 공릉동 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선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관공서가 떠나가게 되면 그 지역 상권도 함께 활력을 잃게 마련인데 이 박물관 조성이 주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연결해봤습니다. 경사가 심한 비탈길은 겨울철 눈이 내리면 빙판길로 변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차량 운행에도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서대문구에서는 비탈길에 열선을 설치해 겨울철에도 차량과 보행자가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마을버스가 비탈길을 오릅니다. 오르막길 끝에 위치한 정류장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타고 내리는 승객들을 위해 매일 이곳을 지납니다. 하지만 겨울에 눈이 내리면 도로가 얼어 버스 운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운행을 못할 줄 알아요. 올라오질 못해요. 차량 운행도 안 되고. 서대문구는 지난달 겨울철 차량 운행이 어려운 비탈길 200m 구간에 전기 열선을 설치했습니다. 열선으로 눈이 쌓이는 걸 막아 차량의 이동을 보다 쉽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기상예보에 따라 눈이 내리기 1시간 전부터 열선을 작동합니다. 열선이 설치되면서 주민들도 빙판길 걱정 없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추울 때는 누구 오라 소리를 못했어. 왜냐면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차가 안 올라오니까 저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오려면 미안하잖아요. 이번에는 깔았다고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서대문구는 올해까지 고은초등학교 주변과 홍제동 개미마을 등 모두 6곳의 비탈길에 전기 열선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경사가 심해 겨울철 차량 운행이 어려운 곳을 추가로 선정해 전기 열선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 미군 골프장에서 공원으로 탈바꿈한 용산 가족공원은 도시 속에서 자연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공원 앞에 놓인 보도 육교는 계단도 많고 주변에 다른 이동시설이 없어서 그동안 보행 약자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민들의 수건이기도 했던 엘리베이터 설치가 최근 완료됐습니다. 보도에 김동훈 기자입니다. 용산 가족공원 앞 보도 육교입니다. 다른 육교와 비교해 계단이 높아 노약자나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의 이용이 어려웠던 곳. 인근 주민들의 수건이었던 엘리베이터 설치가 최근 완료됐습니다. 아침 새벽이니까 우리는 몰래 차도로 댕겼어요. 그래서 위험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거 많이 이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올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2014년 이후 꾸준히 서울시와 예산 협의를 해왔지만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구는 추경을 통해 올해 9월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15인승 엘리베이터 3대와 조명과 난간 등의 시설물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3개소를 하게 됐고요. 그 남은 예산으로는 저희 시설물 노화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크 포장, 난간 재설치,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주민 누구나가 이용하기 편리한 보행 환경을 저희가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휴식처로 자리 잡고 있는 용산 가족공원. 새로 들어선 엘리베이터가 더 많은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강남구는 신현희 구청장의 취업 특혜 논란에 대해 의료재단의 인력 추천이 있었다며 모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는 지난 2011년 참회원 의료재단과 구립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위스탁 세부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구립행복요양병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의료재단으로부터 받은 노인병원 관련 인력 추천 요구에 따라 부장급 전모 씨와 보조 인력 오모 씨를 추천했습니다.
군은 공식적인 재단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추진했던 인력 추천을 의료재단 측이 몇 년이 지난 뒤 청탁으로 둔갑시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송파구 문정역 앞에서 송파대로 성남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버스와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버스 승객 1명이 부상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구로동에서 주행하던 택시의 불이 나 7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연기가 시작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버스와 차량 4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1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차로에서 달리던 차량 2대가 추돌하면서 버스 전용 차로를 넘어서 버스와 부딪혔다는 버스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특별 건축구역은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축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서초구에는 서울시 최초로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민간 아파트가 있는데 주민 공동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재건축 당시 층수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아파트 내 헬스장과 수영장 등을 주변에 개방하기로 한 건데 아직까지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총 15개 동 중 13개 동엔 거주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주민 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래방과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과 사우나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주민 공동시설은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지만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개방돼야 하는 시설입니다. 때문에 아파트 측은 주민 공동시설 운영 계획서를 지난해 서초구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개방을 위한 협의만 진행될 뿐 아직까지도 외부인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아파트 측은 보안상의 문제로 연회장과 비즈니스룸 등 일부 주민공동시설만 개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 보안을 문제 생겼을 때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보안을 구청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는 한 괜히 우려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초구는 아파트 측의 제안을 검토 중이란 의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쪽에 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빠진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좀 이제 그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어요. 특별 건축구역 지정에 따라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초구와 아파트 측의 의견 차는 쉽게 좁혀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하지만 서초구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해당 아파트를 위법 건축물로 지정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주민 공동시설 개방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서울시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를 놓고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한 주요 키워드입니다. 모르쇠, 태도 돌변, 나몰라라.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층수 완화 등의 특혜를 받은 대신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의 개방 요건이 조건으로 부여되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한수 구의원이 서초구의회 구정 질문에 나섰습니다. 부여된 조건은 반드시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아파트의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답했습니다. 시정 명령엔 특별 건축구역 지정 요건인 주민 공동시설 개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2회에 한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초구는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 방지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계속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미개방할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의 위법 건축물 표기,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신설토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 공동시설의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주민 공동시설의 개방을 위해선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입주자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방을 허용해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선 안 됩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 공동시설이 있잖아요. 주민만 이용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 대응 못하는 거죠.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2차에 따라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엔 주민 공동시설을 외부에 무조건 개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외부에 개방하기 싫으면은 사업 승인 조건에 그런 걸 명시하지 말아야죠. 약속을 하고 지금 나간 거기 때문에 주민 동의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개방을 해야 되는 거죠.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의 개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서초구는 내년 초까지 아파트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어제 퇴근길 강서구에서 일산까지 3시간 반이 걸리더군요. 가까스로 도착한 아파트 단지에서 밤늦게까지 눈 즐기는 가족은 많았지만 누구 하나 경비원을 도와 눈 치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가 교과서에서만 나올 법한 형식적인 문구가 돼버린 지금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에 대한 권리만 있고 책임은 뒷전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